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회동을 가졌어요.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집에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맞아요.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무리해서 할 게 뭐 있냐, 의미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 계속 서로가 이제 명분 쌓기 위해서 과정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력이 되고 네가 안 내려오면은 나는 뭐 이 나라를 떠날 거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지는 걸 알면서 그랬는 거 아닌가라는 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과적으로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걸 받아들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룸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총선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직장까지 그만두고 내 개인 사비를 1억 5천 정도를 들여가지고 총선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과연 몇 명이나 공천에서 보낼 수 있을까? 신당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회동을 가졌어요. 연말 가기 전에 두 분의 만남을 일단 예상은 하셨나요? 두 분은? 만날 거라고?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그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창당에 가속화가 붙은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가 아침에 방송 나와서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만났던 맥락은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집에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맞아요. 하고 뭐 사무실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무리해서 할 게 뭐 있냐, 그냥 약속 잡고 만나자 해서 만난 것 같아서 시기를 두고 그렇게 의미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만남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건 예상대로죠 사실은. 그냥 뭐 자기 할 말 하고 뭐 한 시간도 채 안 서로 했어요. 명분 싸움이었던 거죠. 탈당에 대한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최대한 요구를 하려고 어떤 그런 수렴하려고 그런 자세를 보였다라는 걸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요새 정치 예. 뭐 아무 누구도 명분 안 지키는데 뭐 신경 쓰는 척하고. 최소한 명분은 지켰네요. 그래도. 이낙연 대표 측은 어쨌든 이러한 요구 사항도 네. 당이 못 받아들여 주는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뭐 계속 서로가 이제 명분 쌓기 위해서 그런 걸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자기는 탈당하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협상안 정도, 중재안 정도를 이낙연 전 대표에게 던졌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천 문제로 귀결될 텐데 아마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물밑 협상들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과적으로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공천에서 특히 본인을 지켜줘야 하는 어떤 국회의원들 많이 공천해야 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룸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이제 예. 받지 못했을 거다. 민주당의 철없는 의원 몇 명이 그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거든요. 사실 듣기가 싫어요. 뭐 이 실정을 하거나 폭정을 하면 비판하면 되는 거지. 이게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이미 선출돼 있는 민주적 정통성,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력이 되고 네가 안 내려오면은 나는 뭐 이 나라를 떠날 거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국민 여론으로 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죠. 하지만 그게 대신해야 될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냐 하면은 그건 별로 안 높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퇴까지는. 그래서 당연히 안 받아들여질 거고 안 받아들여지는 걸 알면서 얘기했을 테고 그랬는 거 아닌가라는 거. 결국 이것도 다 탈당을 위한 명분이었을 수 있다. 그럼 명분 있든 없든 그냥 할 것 같은데. 그래. 지금도 명분은 없어요. 지금도 명분은 크게 뭐 탈당을 해야 될 만한 명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낙연 대표가 뭐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탄압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이 귀국하시고 지금까지 이 민주당의 정당 운영에 대해서 계속 빌드업을 해왔던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고 이런 건 이렇게 고치고 하다가 나간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명분이 없는 상태라서 이거 한두 번 만난 걸로 이게 명분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 근데 뭐 명분을 떠나서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르겠다고 하더라도 총선은 제가 계산해 보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15%의 득표율을 받아야 선거비가 보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마 예정자 입장에서는 신당이 과연 15%의 득표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일 거고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다가 어떤 직장까지 그만두고 내 개인 사비를 1억 5천 정도를 들여가지고 총선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공천해서 보낼 수 있을까? 신당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준석 신당에도 적용이 되는 그럼 말일까요? 어떤 신당이든지 아마 출마자들 분명히 이제 뭐 60명, 100명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총선 때가 다가오고 이 출마 예정자의 그러한 개인적인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아마 그 1억 5천 정도의 개인적인 비용까지 감내하면서 출마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낙천하신 분들,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아마 신당으로 합류해서 갈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이제 과연 새 정치냐 이런 비판도 있을 텐데 보다 그게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맞을 수는 있는 거죠. 그 낙천에서 나갈 세력들이 뭐 얼마나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낙연 신당 얘기를 해보면은 연말까지를 최후 통첩으로 했던 이 원칙과 상식의 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대표랑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말까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도 뭐 본인들끼리 움직이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이낙연 전 대표랑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때까지 해온 모든 얘기들이 자기 공천 문제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타임 테이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공간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인터뷰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 이때까지 이낙연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다고 네. 봤던 게 그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내일 모레 창당 선언 하시냐 하니까 그거 아니지요. 인간의 도의를 먼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뭐 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용서도 구하고 이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용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거 다 망쳤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뭘 잘못했는지를 충분히 얘기를 해야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도 아까 현실적인 얘기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말만 있어요. 말만. 지금 합류할 사람 많다. 80명이 준비돼 있다.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괴리도 맞아요. 있고.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반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도 어떻게 좀 접점을 보이지 않을까요? 두 지점이 어떤 신당을 하게 된다면 그 창당에 대한 컨셉이 중요할 텐데 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보수 신당에 대한 좀 더 명확해진다면 아마 두 분이 함께 하긴 좀 어렵겠죠.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 가치가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현실적인 측면에서 힘을 합쳐서 양당제를 깨기 위한 거기에 방점이 오여진다면 아마 양당제의 어떤 공고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두 진영이 좀 연대하고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인데 본인이 신당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 대통령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 얘기해왔던 그 양두구육 부분을 보면 실제로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석 대표잖아요.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옳다면 네. 그럼 본인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배신당했으니 나한테 표 달라.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윤석 대표 지지자들이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론을 해드릴게요. 네. 선인데 이준석 대표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희생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디 잡몹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약간 여당 대표였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큰 정치인이 되려면은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 후퇴도 하고 남을 당선시키는 빌드업이 한 번이라도 돼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서 나는 공동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할 테니 이 사람들은 다 당선시켜 주세요. 천하람 이기인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당선시켜 주세요.
해야 그게 되게 파괴력이 더 커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검토나 고려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출마 건은 뭐 본인이 제가 뭐 잘 모르겠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건데 저희가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 바로 책임 윤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부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당원들이 노력했었고 그 지도부의 총 지휘관은 이준석 전 대표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가처분 신청에서 이기고도 후퇴를 안 하고 계속 전진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정당성 유무와 별개로. 근데 본인의 메시지가 직접 파괴력이 생기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더 확장력이 생기려면 이낙연 대표 이를테면 지금 본인은 출마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런 그림, 그런 정치적 빌드업이 있어야 더 큰 정치인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했으니 욕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